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21 보라매에서 사실상 퇴출되었다. 한국 정부와 방위사업청은 2025년 7월 23일부로 인도네시아와의 공동개발 협력을 공식 종료한다고 발표했으며 이후 KF-21 생산 및 배치에는 한국 독자 노선이 적용된다. 수년간 분담금 미지급, 기술 이전 요구, 무역물품 대납 제한 등으로 불신을 키운 인도네시아에 대한 사실상의 출구 조치다. 방위산업계는 이를 두고 예정된 수순이었고 이제 명확하게 갈라설 때가 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2010년대 중반부터 카팍스 사업의 20%의 개발비를 분담하는 조건으로 참여했으며 완성 후 48대의 전투기를 도입하고 일대는 자국 내에서 조립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약속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당초 약속된 1조 7천억 원 중 절반도 납입되지 않았고 방위사업청은 수차례에 걸쳐 납입 유예를 인정하며 시간을 벌어줬지만 인니 정부는 계속해 파뮤, 커피, 고무 등 현물로 대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금은 부족하니 파뮤를 보내겠다고 제안했으며 방사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은 개발비는 국제공동방산 사업의 기본 신뢰이자 정량적 지표라며 거부해왔다. 파뮤는 변동성도 크고 환율이나 원산지에 따라 가치 측정이 어렵기 때문에 방위산업의 자금 흐름과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다.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상 무상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프랑스와의 라팔 도입 계약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듯 보였으나 이마저도 문제가 생겼다. 2022년부터 진행된 42대 라팔 도입 계약은 1차 6대만 인도되고 이후 추가 물량에 대한 금융 확보가 지연되며 사실상 중단 상태다. 프랑스 정부도 인도네시아의 신용 등급, 환불 보증 조건, 현지 정세 불안 등을 이유로 전력화 계획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KF-21에서도 밀려나고 프랑스에서도 거부당하며 차세대 공군력 구축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 정부는 인니 기술진의 조기 철수를 요구했고 경남 사천 KI 본사에서 근무하던 100여 명의 인니 엔지니어들이 지난 6월 말 전원 복귀 조치를 당했다. 당초 2026년까지 단계적 기술 이전과 협력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됐다. 이로 인해 인니 현지에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협력을 파기했다며 반발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 측은 8년 동안 일방적인 인내를 지속했지만 협약 미행이 반복되어 더는 신뢰 기반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한국의 방위산업 전략에도 큰 변화를 예고한다. 당초 한국은 인도네시아를 통해 KF-21의 동남아 시장 확산과 공동 수출 구조를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개발비도 지불하지 않았고 수출 촉진에도 전혀 기여하지 못했기에 오히려 짐이 되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신 한국은 최근 필리핀, 말레이시아, 아랍에미리트 등과의 협력 구도를 새롭게 추진 중이며 KF-21 초기 양산이 시작되면 이들 국가를 중심으로 수출 전략이 전환될 예정이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UAE는 KF-21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며 엔진 국산화 이후 구매 가능성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엔진, AS 레이더, 알스트 센서, 통합 전자전 체계 등에서 고도화가 이뤄질 경우 한국형 전투기는 글로벌 경쟁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이번 인니 퇴출은 국내 방산기업 입장에서도 환영할 만한 결정이라는 평가다. KA와 라이그넥선, 하나시스템 등은 오랜 기간 인니 측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해 개발 일정과 투자 회수가 불투명하다고 호소해왔다. 특히 KA는 전체 프로젝트 중 약 20% 비중을 차지하던 인니 몫이 비어있으면 실질적 재정 리스크로 이어진다며 정부에 강력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사업 구조도 재정비되어 안정적인 양산체계 구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KF-21의 국산 순도가 오히려 더 높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인니 측에 제공 예정이던 기술 정보, 조립 공정, 교육 파트 등이 불필요해지면서 보다 높은 기술 보완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는 추후 유럽, 중동 시장의 수출 시에도 더 많은 선택권과 이익 구조를 확보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한편, 인도네시아 국방부는 퇴출 발표 직후 한국의 결정은 유감이지만 자체 전투기 개발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현 가능성에는 회의적 시선이 많다. 인니는 과거에도 CN-235 수송기 공동 개발 외에는 항공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고 나팔 도입, 수-35 계약 무산, F-15 중고기 도입 무산 등에서 잇단 실패를 경험했다. KF-21은 사실상 인도네시아가 참가 가능한 마지막 대형 플랫폼 사업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퇴출은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여론은 대체로 뒤늦었지만 잘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10여 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개발비는커녕 불합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사업 지연을 유발한 인니 측의 태도에 실망한 이들이 많았고 이번 퇴출을 계기로 방산 외교의 원칙과 신뢰가 명확히 정립됐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모든 방산협력은 정량적 조건, 이행력, 정치 안정성을 고려한 원칙 기반 접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KF-21은 현재 6대의 시제기를 통해 비행시험을 진행 중이며 총 2200회 이상의 시험을 마친 상태다. 내년부터는 양산형 설계가 완료되어 소수 물량의 초기 전력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국공군은 2026년부터 양산형 KF-21을 도입하여 F-4, F-5 등 노후 전투기를 대체하고 장기적으로는 F-35A와 혼성 운용하며 독자적 공중 전력 균형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무장 통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한국산 공대공 미사일, 중거리 유도탄, KD-2, 유도폭탄 등 다양한 무장이 KF-21 플랫폼에 탑재되고 있다. 방위산업 수출에서도 KF-21의 성과가 주목된다. 최근 F-50 경공격기가 폴란드, 말레이시아, 슬로바키아 등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며 수출 확대에 성공한 만큼 KF-21도 그 뒤를 잇는 전략무기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F-21은 스텔스 형상이 적용되면서도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며 F-35의 절반 이하 가격으로 제공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견 국가들의 관심이 높다. 결국 인니의 퇴출은 KF-21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국내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 불필요한 리스크 제거, 수출 전략 재편 등 긍정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파묘받고 전투기 내놓으라던 인니의 무리한 요구는 세계 방산업계에서 결코 통하지 않았고 한국은 다시 한번 신뢰를 기반으로 한 국방기술 독립의 길을 걷고 있다.